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제4회 행정사 대비 마지막 이론 특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침없이 달려왔는데 마지막 이론 정리를 잘 하셔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평상시 좀 헷갈렸던 것, 또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기준 인건비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기준 인건비 제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그래서 개정된 법률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총액 인건비 기준 인건비 공통점이 있어요. 총액이 들어가면 무조건 통제가 아니라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꼭 알고 있어야 돼. 총액이 들어가면 자율성, 신축성, 탄력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 제도가 폐지되고 대체하는 게 바로 뭐다? 기준 인건비라는 거죠. 기준 인건비. 예를 들면 행자부. 예를 들면 행자부가 충청북도 도지사. 행자부가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너 1년 동안 공무원 인건비가 예를 들면 1,000억이다. 1,000억을 주면 이 1,000억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될 게 뭐냐면 이 총액 인건비라는 것은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총액도 정해주고 플러스 총정원 이 두 가지를 행정자치부가 관리 감독합니다. 그런 제도가 바로 뭐다? 총액 인건비. 그런데 기준 인건비라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총액만 정해주고 총정원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뭐죠? 기준 인건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총액 인건비든 기준 인건비든 전부 다 뭐다? 자율성을 줍니다. 고로 탄력성 있는 뭐가 된다?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의 행정소에 따라 마음대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두 번째, 기준인건비 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안의 범위에서 인력 총정원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거야. 총정원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또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이런 거 있어요. 좀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기형적인 게 뭐냐면 화성시 같은 경우 5급 공무원이 과장이야. 5급이 과장이고 4급이 국장이라고 국장. 그럼 상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상급이 없어. 상급이 없고 2급이 바로 뭐가 된다? 부시장이 되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기형적입니까? 상급이 없잖아. 이 상급도가 그러면 화성시청이 재정대합들과 아무리 높고 인건비가 탄력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화성시는 이 3급 공무원 직위를 새로 신설할 수 있다? 딱 없어. 반드시 직위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행정자치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만 기준 인건비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자부의 관리 감독이 그만큼 또 철저하더라 이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정원, 직제 같은 것은 조례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누구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그래서 총정원 운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말은 좋다. 마음대로. 그럼 막말로 예를 들면 충청북도가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을 갖다가 좋다 우리 마음대로 할게
1년에 300명을 뽑겠다. 1년에 잡아. 1년에 한 1000명을 뽑겠다. 하면 행자부에서 이거 승인을 해줄 것도 안 해줄 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야. 뭐 말만 그렇다는 거야 지금. 3. 지금까지는 총액 인건비 제도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밑줄 인건비 총액 한도와 지자체의 총정원을 이중으로 관리해서 두 가지로 관리했다. 이중으로 관리했으나 이제는 뭐만 관리한다? 인건비. 뭐지? 인건비만 관리하고 총정원은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4.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가 어떻게 존재하죠. 6. 기준인건비 제도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번 좀 한번 별표해볼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년 기준인건비를 정해주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해당 자치단체 동그라미 뭐다? 조례로 정하여 운영한다. 조례로 정하여 운영한다. 7번 꼭 별표.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기준인건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직제는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누구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야. 승인을. 우리 공무원 4급이 뭐 2급밖에 없다고 3급을 하나? 우리 마음대로 신설하겠다. No. 누구다?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됩니다. 그 다음 8번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복지안전과 지역별 특수행정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인건비의 추가 자율 범위를 1 내지 3%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자율성이 강화되는 대신 지자체장은 지자체 조직 운영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자부 장관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방 조직 정보를 통합해 공개한다. 그 시험 문제는 두 가지 나옵니다. 탄력적인 인사관리제도 중에 두 가지 있다. 총인건비도 있고 뭐가 있다? 기준인건비도 있다. 이제 라이트라는 교수는 권력 간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 권력 간 관계에서 세 가지가 뭐냐면 뭐 직권, 분권하고 유사한 건데요. 요렇게 인사나 재정상, 인사나 뭐 예산상 이 말이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수직적, 종속적 관계다. 인사나 재정상에 있어서. 그리고 지방은 중앙에 종속돼 있다. 이게 다 우리가 포괄 권위형 또는 뭐 내포형 그럽니다. 주로 대륙법계 국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아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인사나 재정상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수평적 관계를 이룬다. 그러다 우리가 분리권형 그래. 분리권형. 혹자는 또 조정형 그럽니다. 조정형. 그 다음에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독립성을 가지면서 업무가 중첩되어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우리는 뭐라 말한다? 중첩권형. 그냥 또는 뭐다? 중첩형. 좀 신경 쓰죠. 분리권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 영미법계 국가. 포괄권형, 이제 내포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엄격한 명령복종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판사 이름인데 딜런스 로우. 판사 이름이야. 딜런스 로우란 딜런이 만든 법률이다 이거야.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계층제적 관계로 파악해온 1868년 아이오와주 대법원 판례를 바른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로스앤젤레스라는 시가 있단 말이야.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 주에 보다 종속돼 있단 말이야.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며 주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이나 그러한 권한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집권이란 말이에요. 집권.
그리고 니은 딜런의 법칙이란 자치단체나 자치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량으로 창조할 수도 폐지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법적인 보장에 하여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 판사 이름 두 명 있죠. 쿨리의 원칙은 이 사람 미시간주 판사인데 이 사람은 고유권설 분권이야. 분권을 강조했고요. 딜런의 규칙은 아이오와주 판사인데 이 사람은 전례권설 뭐지? 집권. 전례권설보다 집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중첩 권역이 나왔죠. 기업 공공기능에 적지 않은 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공유된다. 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은 상호 교환 관계를 통하여 해결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디귿 정부 간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 모형으로 본다. 또 그 밑에 봅니다. 조정, 또 말을 바꿔서 조정 권형, 코디네이트 오소리티 모델, 조정 권형, 다른 말로 분리 권형 그래, 세퍼레이트 오소리티 모델, 그것도 분리 권형이라고도 하며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는 인사, 재정 등 독립된 대등 관계죠. 반대는 포괄 권형, 인클루시브 오소리티 모델, 연방 정부가 주정부와 지방 정부를 수직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관계로서 정부 간 관계가 모두 수직적 예속적 관계. 마지막 오버래핑 중첩 권형 오버래핑 오소리티 모델.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각자 자기의 영역을 가진 독립된 실체이면서 일부 기능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 가장 이상적 실천모형이다. 3절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4조 봅니다. 4조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 보자고. 명칭과 구역 볼 때 법률로 하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하나 아니면 조례로 하냐 이거야. 밑줄 그어봐요. 찾아서 1번에서 첫 번째 밑줄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동그라미 뭐다? 법률. 폐치, 분합, 명칭, 구역을 변경한다. 뭐지? 법률. 또 밑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그렇지.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은 동그라미 뭘로 한다? 대통령령. 간단하죠? 한자 명칭 변경과 경계변경. 경계변경은 뭘로 한다? 대통령령. 꼭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3항에서 요즘 좀 문제되는 데 한번 봐봐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우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그라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 1번 문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두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조 19조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쌈박질 붙은 적 있는데 서해대교 있잖아.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당진군하고 당진시하고 평택시가 있어. 근데 서로 서해바다 그 가운데 있는 땅을 공유수면을 다 평택시는 우리 거다. 당진시는 우리 거다. 근데 결국에는 평택시가 승소한 거야. 이긴 거야. 누가 이걸 정해줬다? 행정자치부 장관. 그래서 한때는 당진시가 그래서 평택 사람들 당진도 오지 마라. 공장도 채워보지 마라. 막 플래카드 걸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결정은 누가 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는 거야. 좀 신경 쓰고요. 시사적인 거였죠. 그 다음에 시야 구읍의 설치 기준 1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동그라미 인구 5만 이상이면 시를 설치한 것이 시. 그 다음에 2항 좀 신경 써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동그라미 도농 복합 형태 시를 설치해서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예를 들면 작년에 통합이 됐는데요. 청주시하고 청원군, 청주시,
청원군 합쳐졌지. 뭐다? 도농복합시. 그 다음에 마창진도 하나 있죠. 마창진은 좀 그렇다. 마산, 창원, 진이니까 좀 마창진 그냥 통합이 될 뿐이었고, 시와 군,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그 뭐라 말한다? 도농복합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뭐다? 군. 세 번째,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명 이상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간단히 그냥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하면 뭐다? 도농복합시다. 그것만 해줘요. 읍은 몇만 이상이냐? 2만이죠. 3.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돼야 돼. 인구 2만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읍. 그래서 읍에서 가장 높은 산이 읍장이잖아. 동에는 동장. 그래서 보통 동장이나 면장이 있어. 시골에 가면 면장 그래. 서울 같은 데는 뭐다? 동장 그래. 똑같이 지방직 공무원 5급이야. 행정 사무관이다 말 5급. 그런데 읍장 있지. 읍장은 4급 공무원이 많이 해요. 뭐다? 읍장.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읍면동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 아니다.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 이제 신경 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시, 광역시, 인구, 상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1000만 이상이면 특별시다, 100만 이상이면 광역시다 그런 규정이 없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대한 인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 그런데 아까 시는 아까 몇만 이상이었지? 5만 이상이. 읍은 몇만 이상이지? 2만 이상. 그런데 잘 봐. 그런데 광역시는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 중간에 낀 게 있어. 이거다 우리는 대도시란 말 쓰는데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이 인구 50만 이상인 인구 50만 이상 시를 그냥 주로 뭐라 말한다? 대도시 이렇게 말해. 일본 같은 데는 지정시 또는 특례시 이렇게 말한다고. 50만 이상. 50만 창원시, 수원시, 화성시 이런 거 말하겠지. 용인시. 그래서 50만 이상인 대도시에는 구를 두어. 이 구는 근데 자치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행정구야. 행정구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합니다. 고로 일반직 공무원이야.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이거야. 예를 들면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죠. 그리고 수지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걸 좀 신경 써주고. 그 다음에 펜 5절.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법 11조에 가면 국가사무가 몇 가지 있다? 7가지 있더라고. 7가지.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들어가요.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 또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사업일까? 그런 사무일수록 전부 다 뭐가 된다? 국가사무야. 국가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업일수록 뭐가 된다? 국가사무. 7가지 했죠. 1번. 그렇죠?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나왔죠? 국가의 뭐다? 존립에 필요한 사무. 두 번째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딱 들어갔죠? 셋째,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양곡, 곡식이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등 나왔죠?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학만,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그리고 근로기준, 측량 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여섯 번째,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위한 검사, 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이건 전부 다 고유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다. 주민의 복리 증진 같은 거, 또 소방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고유 사무. 그래, 고유 사무. 6절은요. 주민들이 뭐 할 수 있다? 감사 청구해서 주민감사 청구제도 1999년 제정됐는데 주민감사를 청구한 청구권자가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지? 주민 뭐다? 소송거라 뭐다? 주민소송이다. 이 말씀이야. 주민감사 청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다. 국가도 있어. 국민감사 청구도 있어, 여러분. 국민감사 청구도 있다 이거야. 국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 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한다. 어디다 청구하냐면 감사원한테 청구해. 감사원한테. 몇 살 이상이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뭐다? 연서로서. 300명 이상의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서로서 감사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뭐지? 국민감사 청구. 그래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 시군 자치구야. 시군 자치구는 200명의 연서가 200명 이하의 연서가 필요하다. 200명. 시군 자치구, 이제 광역 자치단체 시하고 도. 시하고 도는 몇 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500명 이하. 500명. 이 가운데 낀 놈은 뭐냐면 아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몇 명이다? 300명을 넘지 아니하는 선에서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돼 있어. 암기하기 좋죠?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는 누구한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한테. 누구? 시도지사한테. 시도는 누구한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무부 뭐다? 장한테. 주무부 장관. 주무부 장관한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야. 주무부 장관한테. 그런 제도를 갖다 우리가 주민감사 청구래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부산에서 거제도를 연결하는 가거대교를 개통했어. 근데 그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야. 왜 이렇게 통행료가 비쌉니까? 주민들이 뭐 한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감사. 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밑줄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175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그렇죠?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교통부 장관한테 이렇게 장관을,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걸 다 감사 청구할 수는 없겠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첫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상 할 수 없어. 당연한 거겠죠. 두 번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 할 수 없다. 셋째,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상.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17조 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민소송. 그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17조 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할 수 없다. 2항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동그라미 몇 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지. 몇 년?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3번. 그럼 감사 청구 며칠 내로 알려주냐?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어떻게 종료해야 된단 말이야. 며칠? 60일 이내. 끝내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포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주민의 감사 청구. 19세 이상 주민. 7절자. 겸직 등 금지 의무. 지방의회원은 겸직 금지 의무가 있어요. 지방의회원 신분으로서 겸직해서는 안 될 분야가 있겠죠. 겸직해서 안 되는데 한번 봅시다. 1. 지방의회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번 당연히 국회의원 하지 무슨 지방의원 하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놓은 거야 그냥. 또 다른 지방의원 내가 노원구 구의원이면서 도봉구 구의원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 말도 안 되는 게 많아 지금.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원. 두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 다음 사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 임직원들 공기업들 임직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6항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미협연초 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 연합회를 포함한다.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7번 정당법 22조에 따라 정당에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교사 이런 거. 중요한 것은 이거야. 2항에다 별표봐. 이것만 외우면 돼. 2항 별표. 정당법 22조에 따라 정당에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동그라미 휴직이야. 퇴직이 아니라 휴직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법 22조, 고등교육법 14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대학교, 교원이라는 것은 교원은 교사도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은 또 틀려. 어떻게 틀리냐면 학교 가면 총장, 부총장, 그 다음에 부교수, 조교수, 강사 이걸 말해. 강사. 이 사람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있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면 NC가 현재 부교수인데 부교수 직위를 가지고 지방의회원에 당선이 됐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 부교수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어. 사퇴할 필요가 없고 뭐만 하면 된다? 휴직한다. 이게 중요해. 휴직한다. 꼭 좀 별표하세요. 별표.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이거야. 휴직된다. 나쁜 말로 말하면 폴리페시가 되는 거야. 현재 국회의원이면서 대학교도 신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야. 폴리페시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어. 대학 교수직에서 사퇴할 필요 없어. 뭐만 해야 된다? 휴직하면 돼. 나중에 복직하면 된다 이거야. 교수가 대단한 거죠. 알고 보면. 좀 신경 써주고. 겸직 금지가 있다. 8조 그렇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 권한 중에 의결사항이 있고 행정감시권이 있고 자율권이 있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결권이야. 의결권 중에 뭐가 있는가 봅시다. 그래서 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헌법 한스 켈젠이라는 학자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랬잖아. 이 명령은 대통령령도 있고
총리령도 있고 부령도 있고 뭐 감사원 시행 규칙, 뭐 시행 뭐다 행정 규칙 이런 게 많이 있겠죠. 많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권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뭐지? 조례 뭐다 제정이야. 조례 제정.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뭐지? 규칙 제정권이야. 뭐다? 규칙 제정권. 그래서 우리가 다수설은 규칙보다 상위법이 뭐가 된다? 조례. 조례보다 상위법이 바로 뭐가 된다? 법률 되겠지. 명령 법률. 조례나 법률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뭐가 된다? 무효보다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다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세 뭐지? 법률주의. 조세 뭐다? 법률주의. 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야. 의결사항 첫째,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죠. 서울시 예산. 누가 확정한다? 서울시의회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 예산 받는 뭐지? 결산. 결산의 뭐다? 승인.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합시다. 예산은 예정액이야. 예정적 수치. 결산은 뭐다? 확정적 수치.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아 뭐다? 예정적 수치. 결산은 확정된 거니까 뭐지? 확정된 수치다. 넷째, 이 4번에다 한번 별표해봐 이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니 법령. 법률하고 명령이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할 수가 있어.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들은 할 수 있단 말이야. 보다 사용료, 수수료 할 수 있다. 다음 번째, 기금의 설치 운영이야. 뭐지? 기금의 설치 운영도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이 필요 없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기금의 설치 운영. 여섯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일곱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여덟 번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아홉 번째, 그렇지, 청원의 수리와 처리. 청원, 주민청원, 청원의 수리와 처리. 반드시 지방의회원의 소개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청원의 수리와 처리죠. 10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게 참 10번 좋은 거야. 지방의원들이 뻑 하면 해외 순방 나갑니다. 교류협력 차원에 나간다. 물론 뭐 제대로 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거의 다 외유 많이 나가는 게 놀러 갈 수도 있다 이거야. 뭐 이과수 폭포도 갈 수 있고 뭐 사하라 사막도 가고 그래. 우리 막말 사하라 사막 가서 배울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참 재밌어요. 그러면 지방자치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을 가야 되겠지. 뭐 유럽 같은 데 가야 되겠지. 근데 엉뚱한 뭐 남미 같은 데 가고 있다 이게. 그 말이 됩니까? 이과수 폭포. 그 문제가 있어. 모든 자치단체 의원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지. 11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게 전부 다 의결사항이다.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위임 행정규칙이 있어요. 그냥 행정규칙 이렇게도 말하고 그냥 위임 행정규칙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럼 뭐냐?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령, 예규, 고시, 공고는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어. 외부에서는 효력이 없는 게 다수설이다 이 말씀이야. 자기들끼리 어떤 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을 갖다 뭐라 말한다? 행정규칙. 외부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내부에 효력이 있다. 이게 바로 다수설이죠. 참 복잡하죠. 그냥 보통 이거야.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에 장기간 내리는 명령을 갖다 훈령 그래 뭐다? 훈령 이렇게 말하는 거지. 훈령. 알린다 이거야. 뭐다? 고시, 뭐 공지, 뭐 이렇게 말하죠. 고시, 공고.
구절 그렇죠. 삼권분립 이건 매년 시험에 나와줬던 파트인데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서 삼권 분립 그러죠. 삼권 분립. 공통점.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다 공무원들이야. 행정부 소속, 입법부 소속, 사법부 소속에서 공식적 참여자가 맞겠죠. 근데 입법부는 밖에서 통제하니까 뭐지? 외부 통제. 행정부는 스스로 통제하니까 내부 통제. 사법부도 밖에서 통제하니까 뭐다? 외부 통제. 자, 간단히 정리합시다. 입법부를 갖다 우리가 퍼스트 일부. 우리말로 의회, 아니 미국에서는 의회, 우리는 국회 그래. 국회. 가장 큰 거란 입법권이야. 입법권. 법을 제정한다 이거야. 국회의원이 만든다 해서 의원 입법 뭐다? 의원 입법 그래. 의원 입법. 그다음 정책 결정, 예산 심의, 결산의 승인, 대통령 나와 탄핵 소추권,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동그라미. 해임 의결권이 아니라 해임 뭐다? 건의권 그래. 내각 책임제에서는 해임 의결권 그래. 근데 대통령 중이면은 우리는 뭐다? 해임을 건의만 해. 해임 뭐다? 건의권. 네, 국정감사 며칠 하도록 됐다? 20일. 헌법상 며칠로 규정됐다? 20일. 국정조사는 뭐 수시로 할 수 있고요. 19세기 입법국가에서 강조했죠. 외부 통제, 제도적 통제다. 행정부는 2부, 우리말로 정부 그러죠. 행정권, 우리말로 정책을 집행한다. 또 예산 편성, 20세기 행정국가, 내부 통제 중에서 제도 통제야. 내부 통제 중에서 제도 통제. 대표적인 게 감사원의 보다 회계감사, 직무감찰, 결산 확인. 또 감사원은 최고의 보다 전문성을 가진 기구야. 전문성. 한 목적성뿐만 아니라 합법성까지도 통제한다. 그리고 사전 통제가 아니라 뭐다? 사후 통제. 뭐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통제한다. 사후 통제. 4대강 정비 사업이 끝난 후에 정책을 평가한다. 뭐가 된다? 사후 통제. 사후 통제. 비제도적 통제 중에서는 양심껏 통제해봐라 보다 직업윤리 그래. 내부 통제는 두 가지 있어. 제도적 통제가 있고 하나는 뭐다? 비제도 통제했다. 사법부, 법원이죠. 사법권, 대부분 행정소송을 갖다 행정재판 그러죠. 행정권의 부당한 남용행위에 대해서 구제받는 게 뭐지? 행정소송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사후통제. 또 법에 위배되지 않았냐 팩트만 놓고 하기 때문에 소극적 통제. 19세기 사법국가 외부 통제 중에서 제도 통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의신청이 있어. 이의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있어.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행정부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고. 행정심판위원회 시도에 가면 시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행정심판은 사법적 활동이 아니라 뭐다? 준사법적 기능 그래. 준사법적 기능이다 이거야. 근데 행정소송은 그야말로 뭐지? 사법적 기능이다. 사법적 기능. 구분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조직이 아니다. 비정부 조직 그러죠? 이제 비공식 참여자예요. NGO는 지역, 국가,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 미국에서는 NPO 그래. Non-Profit Organization. 돈 버는 조직이 아니다. 공동의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한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며 인권 분야, 환경 분야, 보건 분야, 성차별 등의 특정 이슈를 추구하게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이야. 박애정마다 아마추어리즘. 아마추어리즘이야. 고로 전문성이 낮다 그 뜻이야. 그다음에 외부 통제, 밖에서 통제하죠. 공무원이 아니다 보다 비제도 통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NGO의 역사는 뭐 조선 말로 보는 견해도 있어. YMCA, YWCA 이것도 하나의 NGO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학과 우리 교수들 입장에서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그때를 갖다 우리가 우리나라 NG의 뭐 태동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 대표적인 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게 경실련보다 경실련. 경실련이 어떻게 보면 글쎄 1호라고 볼 수 있어. 경실련.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박원순, 조희연 씨가 만든 참여연대. 권력감시보다 참여연대. 그 다음에 최열 씨가 만든 뭐다? 환경연합. 이게 NGO야. 만에 시험에 나면 우리나라에서 NGO가 뭐 태동기로 보면 80년대보다 후반으로 보면 되겠다 이거야. 1호가 바로 뭐다? 경실련. 이렇게.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다수설이 얘기해. 그냥 다수설. 그 선진국일수록 NGO가 더 많이 활성됐겠죠. 그 다음 기타 공식적 참여자 중에서 옴부즈맨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하지 마자. 옴부즈맨은 스웨덴에서 나타났고 의회 소속이니까 국회 소속이니까 뭐지? 외부 통제. 공무원들이야. 전부 다 공식 통제 헌법기관. 이빨 없는 개가 뭐다? 집을 지킨다 이거야. 국민권익위원회. 이것도 1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큰 의미는 없겠다.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우리 이거 좀 틀려. 우리는 행정부 소속이야. 행정부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우리는 내부 통제. 관계기관장의 시정 조치를 권고할 뿐이야. 권고기능. 직접적인 통제권은 없고 간접적인 통제권밖에 없다. 헌법기관. 헌법에 의해서만 설치하고 폐지할 수 있다. 헌법기관. 이것도 공무원들이니까 다 공직 참여자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5군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감사원 있잖아. 자, 이 헌법기관 하면 이거 봐. 헌법기관 하면 다 뭐가 된다? 독립기관이야. 누가 타치할 수가 없어. 헌법기관 하면 뭐가 된다? 독립기관이야. 독립기관이다. 그 다음에 이 헌법기관, 독립기관 예산 삭감은 국무회의에서 함부로 삭감할 수 없어. 반드시 그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만 되는 거야. 마음대로 삭감 못 하는 거야. 국회 예산 정부가 삭감했다? 국회의원들이 심의 의견 확정해줘서 안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독립기관은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그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국가재정법이 국가재정법상에서 독립기관으로 제외되는 게 있어.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제외되는 곳이 읽어보자. 어디다? 감사원이야. 자 봐. 헌법상에는 감사원이 독립기관이지만 국가재정법상에서는 감사원은 독립기관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래도 감사원 예산을 함부로 삭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공식적 참여자 박근혜 정부 조직은 17부 5처 몇 청이다? 16청 좀 하겠습니다. 17부 5처 16청. 이 17부 이 부는 주로 정책도 결정하고 정책도보다 집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처 같은 경우 뭐 국가본처 법제처는 주로 개선이라기보다는 주로 막료 막료 역할을 담당하지. 그다음에 16개 뭐가 있다? 외청이 있죠. 10절 나왔죠? 독립기관 예산 했죠? 이건 이제 국가재정법이야. 국가재정법 6조 독립기관 및 중앙서 국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를 말한다. 그다음에 독립기관 예산 봅시다. 정부는 독립기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의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어떻게 존중해야 하며 국가재정 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는 당의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41조 감사원의 예산바.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이거야. 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죠. 외부 반대가 내부죠. 행정부 밖에 있는 게 입법부하고 뭐가 있다? 사법부가 있어. 그래서
밖에서 행정부를 통제한다 보다 외부 통제. 외부 통제는 19세기 입법국가 시대에 강조했다. 주로 뭘 강조했다? 민주성. 그 다음 스스로 통제나 내부 통제. 내부 통제는 20세기 행정국가야. 주로 민주성보다는 뭐다? 농률성. 현대 행정 통제 방향은 외부 통제에서 어떻게 내부 통제로 바뀌고 있다. 참 시험이 많이 났죠. 외부 통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사법부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 국민에 의한 통제 5. 감사원의 회계감사서 몇 번? 5번이 되겠지. 5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죠.